오늘 가져온 내용은요, 아주 초보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실 거거든요. 투자 자체를 안 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내용은 첫 거래를 하기까지 필요한 용어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라든지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분들 영상 보시면서 나도 비트코인 모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셔도 좀 막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길래 사야 되느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내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지? 이것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개인 지갑에 옮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을 사야 개인 지갑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실제로 거래를 하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거래를 하기까지의 기초 용어와 개념만 정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사는 건지 설명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 영상 하나 던져주면 해결되는 걸 목표로 오늘의 촬영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설명은요, 여러분, 용어를 알고 계셔야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체감을 하셔야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 다 기반 지식이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하기 위한 내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완전 생초보분들이 있다, 이제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분들께 제 영상 추천해 주시면 도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할 얘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해서 이 이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비트코인은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는 비트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종종 비트 무쇠라는 채널도 그렇고 여기서 비트라는 말로 축약해서 부르긴 하는데, 원래 비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컴퓨터가 다루는 제일 작은 단위의 값을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0이나 1, 이 두 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표현을 하거든요. 비트 한 자리다 라고 하면은 0이냐 1이냐 요것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쌓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과학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는 일단 디지털 세계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인은 우리말로 하면 동전일 텐데요, 여러분들 동전은 쇳덩어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낸 화폐를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게 은근히 큰 의미가 있어요. 비트와 코인 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우선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낸 귀금속 화폐 같은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돈은 종이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폐를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찍어낼 수 없는 돈이라는 게 코인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주구장창 찍어낼 수 있는 원화나 달러처럼 발행량이 무제한인 걸로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빌 같은 단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름이 비트코인이라고 지어진 상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의도는 디지털 데이터로 되어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나 쉽게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찍어낼 수 없는 돈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의 한 종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라는 말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짚고 가려고 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동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 막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죠. 구제금융이랍시고 망해야 정상인 은행에게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미국 정부들이 은행을 살려냈고요. 이 쏟아 부은 돈들이 여파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던 일반인들이 점점 가난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은행과 정부가 말하는 화폐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돈을 보내고 받을 때 여러분들 다 지금도 스마트 뱅킹 이런 거 쓰시죠. 은행 서비스 이런 거 쓸 텐데 은행을 안 거쳐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은 신뢰가 가능해야 은행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보낸다 라고 해보죠. 이 기록을 누구도 변조할 수 없고 요게 온전히 기록이 남아야지만 돈으로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에 신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보안이 철저해야 은행이 없어도 믿고 쓰는 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비트코인에서는 주로 차용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암호화폐들도 전부 다 이 암호학에서 나온 기술들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을 기반으로 한 화폐들을 우리는 모아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칭으로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이 호칭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게임 같은 디지털 세상을 흔히 가상세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이루어진 화폐를 가상세계에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봐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디지털 세계에서만 접근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다라고 부르는 게 그나마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폐나 동전은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손으로 만지는 게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실물이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디지털 세계에서만 접근 가능한 화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종류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이 그림들 전부 다 암호화폐의 일종,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가상화폐의 종류 중 하나이자 그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구별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코인이라는 단어랑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조금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흔히 코인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면은 모든 가상화폐들을 이 분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진짜 딱 여기 표시한 비트코인 하나의 종류만을 짚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를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나 옛날에 비트코인 했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중에 한 가지 코인, 다른 가상화폐를 실제로는 거래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코인은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포함하지만 이더리움, 리플 등등 온갖 코인을 다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한테 나 코인 거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대부분 뜯어보면은 수많은 코인의 종류들 중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결국엔 분류고 비트코인은 하나의 구체적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혹시라도 해보셨다면 조금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큰 개념 안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하나하나의 주식 종목이 있는 것처럼요.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식의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주식들이 있는 것처럼 코인 시장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요. 취소선 긋고 장난처럼 써놨지만 개잡주식이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개잡 코인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미리 이 위험성을 좀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에 비유를 하지만 주식과 이 코인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 외에 다른 걸 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는 삼성이니 하이닉스니 다 그냥 각자의 별도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외의 모든 코인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실제로 분류를 해서 부르거든요. 알트코인은 얼터네이티브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싶어 하는 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겠냐라고 많이 얘기 드리는데요. 꿈 같은 소리라고도 많이 얘기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코인 시장에 코인판에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리플 등등 많은 게 있다라고 해도요. 비트코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강조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비트무비라는 채널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을 비트코인만 모으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괜히 코인 트레이딩에 끌어들여서 여러분들 이상한 코인들 사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발 이 부분 꼭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요, 제일 쉬운 방법은 거래소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코인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 실제 은행처럼 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앱으로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일종의 온라인 뱅킹처럼 뭐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거래소라는 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울우유라는 거를 실제 생활에서 구매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걸 온라인에서 사려고 하면은 어떤 분은 뭐 쿠팡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네이버 쇼핑에서 사기도 하고요.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것처럼 똑같은 서울우유를 여러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것처럼요,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려고 해도 업비트라든지 빗썸, 코인원 이런 식으로요, 거래소라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업비트를 주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비유를 하면은 나는 서울우유 살 때 주로 뭐 쿠팡에서 주문을 해랑 별 다를 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래소 앱만 깐다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돈을 집어 넣으셔야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거잖아요. 근데 이 거래소에다가 곧바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거쳐서 거래소에다가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각 거래소마다요, 단 하나의 은행만 지금은 연결이 되도록 아마 규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업비트를 쓰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K뱅크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빗썸이라는 사이트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면은 농협 계좌가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혹은 뭐 코인원이라는 데가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카카오뱅크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주거래 은행이랑 보통은 다른 은행 계좌를 하나는 더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된 은행으로 먼저 돈을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접속을 하셔서 거래소에서도 입금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거래소에서 은행에다가 야 우리한테 돈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있던 돈이 거래소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돈을 어디서 벌었다, 비트코인 사야지 라고 하면은 우선 K뱅크에 입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를 켜서 입금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K뱅크의 신호가 가서 업비트에 입금이 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이건 지금 업비트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비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데 그 밑에 비트코인 캐시, 뭐 SV, 뭐 비트 토렌트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게 그거 아닌가요? 더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별도로 말씀드리고 갑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비트코인을 뭐 하드포크라는 걸 해서 만들었네 막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거 일단은 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솔직히 더 마음 편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BTC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 그것만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하는 거는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혹은 비트코인 SV는 완전히 다른 코인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꼭 비트코인만 사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방법은 이제 뭐 다음 영상부터 배운다 치고 왜 사 모아야 되나요? 라는 거는 제가 채널을 처음 영상부터 지금까지 주로 하는 이유가 왜 이걸 사야 되죠? 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 한 번씩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당장 큰 부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정말 많이, 저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시면은 절대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일단 기억하시고 제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건가요?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야 된다라는, 15년 이상은 들고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이 좀 돼서 정말 원래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적당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방법을 설명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제 영상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